예,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 주요 수치들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성장률은 2.6에서 2.7% 정도 올해와 비슷하겠다고 했고요. 수출 증가율은 3.1%로 올해보다는 좀 한 반 가까이 이렇게 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수출이 내년에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 올해보다는요. 그런 얘기도 했고요. 뭐 민간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고 설비 투자는 조금 뭐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예요.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폭은 조금 줄어들 것 같다. 뭐 물가야 뭐 지금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내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정부의 전망치는 그렇게 뭐 올해보다 많이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여러분들께서 좀 비교하시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내년도 경제 전망을 발표했던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를 전화 연결해서 LG가 전망 수치와 좀 비교도 해보고 조 박사님의 그 전반적인 평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LG는 내년에 2.5% 성장할 거로 봤다면서요? 예. 내년도 2.5% 성장률을 전망한 게 저희 지난 9월에 공식적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나왔던 수치고요. 5월이요? 그때 예. 9월에 발표를 하면서 내년을 2.5로 봤었는데 최근에 변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이거보다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네요. 지금은 이것보다 0.1 내지 0.2%포인트 정도 낮은 2.3 내지 2.4%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거보다는 최대 0.3%포인트 정도 더 낮다는 얘기인데 LG에서 이렇게 좀 정부 안보다 좀 더 낮게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전망 기관마다 수치가 다른 것은 어떤 경제 부문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세부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저희 쪽에서 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투자입니다. 우리 경제의 투자는 기업이 하는 설비 투자와 그리고 일반적으로 SOC 투자라고 불리는 건설 투자 또는 주택 투자 이러한 쪽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 우선 SOC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SOC 투자와 관련된 정부 재정 지출인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SOC 투자와 관련된 정부 재정 지출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반면에 복지비 성격의 재정 지출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주택 건설과 관련을 해서는 사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4년 동안 주택 건설이 많이 이루어져서 부족해 보였었던 주택 부문이 집이 많이 이제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하향 조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금리도 오르고 있고 정부나 금융감독당국에서 주택 관련된 가계 대출을 상당히 옥죄고 있기 때문에 주택 관련된 투자도 상당히 부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 쪽에서도 최근 들어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 의욕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상의 영향과 동시에 세계 경제 성장세라든가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설비 투자의 정체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두 측면 모두 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LG 자료를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셨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 반도체 업황은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딸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이 판 것이 아니라 비싸게 팔면서 호황을 누렸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올해에는 비싸게 판 것이 아니라 많이 팔면서 호조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공급이 늘면서 가격도 하락 압력이 커지겠고 그리고 물량 자체도 크게 늘기가 어려워서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경기와 관련을 해서 중요한 것이 최근에 기업 설비 투자를 주도해온 것이 반도체 쪽의 투자인데 반도체 투자가 올해 중반을 넘어서면서 일단락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똑같이 지난해 올해 10조 원씩 투자가 되었다고 하고 내년에 비슷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투자 규모가 늘지 않는 한
성장률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면에서 반도체 업황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플러스 효과가 내년으로 가면서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그게 이제 LG가 다른 데보다 조금 특히 정부보다 좀 수치가 낮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세수가 20조 원이 훨씬 더 넘게 더 거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계속 나와서요.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올해처럼 경기가 안 좋고 내년에도 별로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경제가 나쁠 때는 세금을 좀 덜 걷고 경제가 확 좋아지고 뭐 이럴 때 좀 세금을 더 걷고 이게 좀 일반적인 이론적으로 봤을 때 좀 정상적인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제가 나쁜데도 올해 세금이 20조 원 훨씬 더 넘게 거친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싶어서요. 말씀하신 것이 경제학에서 보면은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해서 네. 경기가 너무 좋으면은 세금이 많이 거치면서 경기 과열을 좀 시키고요. 반면에 경기가 안 좋으면 세금을 좀 덜 거두게 되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죠. 근데 사실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내년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정부가 의도했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거둔 세금을 정부가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긴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거둔 세금을 정부가 많이 쓰는 것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쓸 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경기가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충격을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인 일자리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데 돈을 지나치게 많이 쓰기보다는 그 효과가 시간을 두고 나타나더라도 우리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우리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보다 더 긴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거두고 많이 쓰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더라도 내년 이후에도 과연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거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세수 호황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수 호황에 기댄 재정 지출 증가를 장기화시키기보다는 재정을 보다 더 건전하게 만들면서 세금을 조금 덜 거두는 이런 감세를 하자는 감세 말씀이신 측면을 거죠? 고려할 측면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좀 나중에 한번 따로 좀 한번 더 좀 깊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이제 주제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국 경희대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얘기가 나오고 또 대통령이 그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관해서 보완 조치 강구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지 내년에는 소득도 성장이 이제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바로 나오네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즉 쉽게 얘기해서 이번 정부가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득의 양극화가 심하다. 그렇죠. 특히 그 제일 가장 로우 레벨에 있는 부분들의 소득 수준이 매우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을 늘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펴겠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 않습니까? 네. 소득 주도 성장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은 우리가 경제를 발전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낙수니까 위에서 물이 떨어지게 그렇죠. 되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게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이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옛날처럼 경제 성장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 때, 즉 5% 경제 성장을 했다면 너도 5%, 나도 그렇죠. 5%, 6%, 4%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말이 맞는데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한 경제 성장을 할 때는 잘난 사람한테는 아주 10%가 가고 못한 사람은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현상이 심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낙수 현상에 의한 경제 발전의 효과의 균등화는 지금은 좀 맞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도 그렇죠. 반대로 가서 이제 그럼요. 소득을 끌어올려서 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소득 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표현은 조금 다르게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 가지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어떤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소득의 균분화를 더욱 주장하겠다. 그리고 특히 가장 낮은 부분, 1등급에 위치해 있는 가장 낮은 부분에 있는 소득을 올리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표현만 다르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첫머리를 보면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했습니다만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 즉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중점을 두겠다. 그건 해야 되죠. 내년에 전체 예산 470조 중에 61%를 상반기에 투입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작년과 좀 다른,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올해 경제 정책 방향과 다른 거는 이제 작년에는 이제 정부 주도였다면 이번에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게 작년과 조금 차이가 있는 느낌인데요. 근데 그 전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가 소득 주도와 성장 주도가 이게 좀 이렇게 상충되는 걸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함께 가는 그 뭐 옛날 문정부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성장 없이 어떻게 소득이 늘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장은 계속 시키는데 소득이 그대로 두면은 빈익빈부익부가 심하기 때문에 그 일부 제일 밑에 있는 분들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좀 더 펴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그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정책은 앞으로 그 누가 어느 정부가 정책을 펴도 이 정책 표현은 다르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아마 지속적인 정책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민간 주도라는 말을 자꾸 썼어요. 특히 SOC 사업에 민간을 많이 참여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했더라고요. 특히 생활형 SOC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형 SOC보다도 오히려 기반적인 사회 구조입니다. 제가 이름을 잠깐 그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시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간을 참여시킨다는 거 그건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투자 규모가 이제 옛날은 이랬는데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아무리 400조, 500조가 될지라도 민간을 참여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민간이 참여할 분야가 있고 참여해서는 안 될 분야가 있어요.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공공 분야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생활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수도, 전기 이런 분야죠. 뭐 하수도도 수도의 일부분이니까. 그런 분야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볼 때는요. 모두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것이 얼마 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대정전 사태. 그거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캘리포니아나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한때 전기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 줄 수도 민간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민영화시켰어요. 그런데 민영화를 시키자마자 불과 1년 후에 전기세가 30 내지 40%가 올랐고 1년 후에는 거의 2배 반이 올랐어요. 그러면서도 정전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수도, 상수도, 전기와 같은 것을 민간에 넘기면은 그것을 안 넘기는 이유가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가격의 탄력성이 없어요. 맞아요. 이런 가격의 탄력성이 없는 분야를 민간에도 넘긴다면 그것을 수주하는 민간 집단 기업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편하게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조심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는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새삼스러운 표현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이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특히 탄력 근로제를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늘리겠다는 것도 정부의 안이 얼추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탄력 근로제보다도 이 최저임금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 조치를 하겠다 이게 상당히 좀 더 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훨씬 더 클 것 같거든요. 그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하위 소득자들의 임금을 조금 올리는 거 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
다음이 올라가고 다음이 올라가면 또 다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초과 근무를 할 때는 수당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충격이 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 문제만은 정부가 좀 민간의 귀를 좀 들었으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거 지금 현재 정부 안은 이런 것 같아요. 노사정위원회가 각각 7명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최저임금위원회 예. 21명인데 거기에 무슨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뭐 일용 근로자도 집어넣고 네. 이런 거다 그러는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최저 근로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민간이 합하도록 돼 있어요. 합의를 거쳐서 예, 도출하겠다.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의 주장은 뭐냐면은 6개월로 하게 되면은 탄력 근로자가 6개월이 되게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은 명확하게 초과 근로를 넘으면은 2배를 달라, 그렇죠. 4배를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6개월 텀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뾰족한 수가 없이 정부가 말을 잘못 꺼낸 정책이라고 저는 아주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문제를 앞으로 이 문제는 내년도에 아마 가장 큰 우리 매스컴의 큰 화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 5월 달부터 이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정부도 명확한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합의를 거쳐서 추후 도출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쉽게 말해서 시기도 좀 늦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기업은 이미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죠. 네. 대기업은 중소기업 이미 때문에 그렇죠.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150만 원짜리 대기업 월급쟁이가 어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업별로 기업의 크기별로 매출별로 예, 예. 그리고 종업원 숫자별로 이것을 단계를 낮추거나 장기화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아마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유예 기간 6개월 정도 더 뭐 연장한다는 얘기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네, 기업들은 지금 1년을 요구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